유튜브 상한론 강의 7편 상한론을 100% 해석할 수 있는 기혈수 이론이란 그리고 기혈수란 우주의 기, 공기를 논하는 음양오행설 이론이 아니고 인체의 기를 논하고 상한론을 100% 해석할 수 있는 기혈수 이론이 무엇인지 장중경 선생님이 상한론 속에 숨겨놓은 기혈수 이론을 누가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와 기혈수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김황호 스승님 이전에는 이론까지는 아니고 기혈수라는 말만 처음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일본의 한방 대가이신 기릭 나메란 분이 최초로 기혈수에 대해 언급했고 그 이후 저희 스승님이신 김황호 스승님께서 최초로 상한론 속에서 기혈수 이론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빛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혈수 이론을 발견하고도 지금까지 기혈수 이론이 보편화 또는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는요. 기득권의 이전까지 한양하시던 분들과 한의사들이 한의설을 해석하는 이론을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유일한 이론이 음양오행설밖에 없다 보니 음양오행설로는 인체의 기를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한론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서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음양오행설 이론을 추종하면서 스승님께서 올바른 이론을 찾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을 안 하고 배척을 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소외되어 김황호 스승님의 기혈수 이론이 저같이 상한론으로만 한우물만 깊이 있게 공부한 실력 있는 몇몇 약사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환자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약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5개월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는 유일하게 장중경 선생님 경지까지 근접하게 되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혼자 알고 갈 수도 있으나 상한론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혈수 이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영원히 빛을 못 볼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의 미래와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혈수 이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공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상한론 속에서
기혈수 이론을 찾게 된 계기는 본인 몸이 어려서부터 너무 안 좋고 1년 내내 하는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잘한다는 한의원 다 가봐도 치료가 안 돼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가 되고 나서 상한눈을 독학하면서 상한눈 속에 숨어있는 기혈수 이론을 찾아내셨고 본인 설사병도 다 고치고 전국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다 치료하고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30년 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셨고 제가 이때 강의를 들었고 이후 30년 이상 환자를 치료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고 이번에 5개월 동안 하루 종일 뼈를 깎는 공부를 해서 서성님을 넘어서고 장중정 선생님 실력 근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나까지도 기혈수 이론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 가지고 죽는다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혈수 이론이 완전히 묻혀버리면 장중경 선생님과 김항호 스승님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계획되어 있던 강의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당겨서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상한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혈수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기혈수입니다. 그 외에 순환하는 것 중 림프액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림프액, 호르몬 등은 넓은 의미의 수에 포함되는 의미고 그 외에 어떤 것도 크게 세 가지 기혈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기혈수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혈수의 존재를 모르고 부정하기 때문에 병 이름은 찾아도 병의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기혈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간단히 하고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생명체 현상에 의해 인체의 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주 자연계의 기, 공기와 인체의 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는 무형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운이 있다, 없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가 죽었다, 살았다, 기가 막힌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는 에너지고 모이면 열이 되고요.
역할은 첫 번째, 모이면 열이 되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서 기가 많은 사람이 체온이 높고 기가 적은 사람은 체온이 낮고 기가 적은 사람은 추위도 많이 탑니다. 두 번째, 기는 에너지고 역동적인 힘이 있어서 인체 내에서 혈맥 외를 순환하면서 혈과 수를 끌고 전신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기의 다른 이름으로 위기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위는 지킬 위로 몸을 순환하면서 몸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상한론 원전에 위기, 영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기는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기라는 말이고, 영혈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이란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음양오행설에서는 기를 원기, 종기, 영기, 위기로 나누는데 구분할 필요 없이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똑같은 기입니다. 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묶이면 순환 이상이 되어 병이 되는데, 기가 병이 된 것을 기병이라고 하는데, 환자의 증상을 듣고 바로 기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기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강의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혈이란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되면서 인체의 생명체적 과학과 현상에 의해 혈이 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생명체적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 밖에서 물질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인공혈액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혈은 영양이고, 그래서 혈을 다른 말로 혈령이라고 부르고요. 기는 몸을 지키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 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의 역할은 온몸을 순환하면서 근육, 장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생명을 영위, 유지, 건강하게 해줍니다. 혈의 순환에 이상이 오는 병을 혈병이라고 하고, 종류는 혈체, 혈흔결, 어혈 등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병과 같이 강의해 줄 겁니다. 술안, 세 번째, 술안. 우리 몸의 거의 80%는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수도 중요합니다. 마신 물이나 음식물 중에 수분이 체내에 들어와서 생명체 과학과 현상에 의해 인체의 수가 됩니다. 종류는 혈맥, 혈관 내의 수, 소화액, 점조수, 림프액, 호르몬, 담, 소변, 땀 등의 종류가 있고요. 역할은 첫 번째,
체내의 혈과 필요 물질들이 잘 순환되게 유동성을 줍니다. 수가 없으면 혈이 꾸덕꾸덕해서 잘 순환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기와 상대적 균형을 이루어서 체온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36.5도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 수의 양이 모자라고 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기의 열이 과해서 체온이 올라가고 수의 양이 많고 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체온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의 순환상의 이상에 의해 온 병을 수병이라고 하는데 수체, 수결, 위내정수, 담, 섭수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기병, 혈병, 수병 등과 같이 강의해 드릴 겁니다. 기혈수의 정상적인 체순환을 그림으로 보면 혈맥, 혈관 내에 혈이 순환하게 되고 이 순환을 잘 되게끔 수가 유동성을 줘서 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요. 혈관, 혈맥 외를 기가 순환하면서 혈수를 역동적인 힘으로 끌고 전신으로 온몸 전신 장기에 순환되게 해서 혈의 영양을 온몸 전신 장기에 다 공급해 줍니다. 이런 정상적인 체순환이 돼야 우리 몸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영위가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혈수 순환 이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체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해서 인체 내의 생명체 현상에 의해서 기혈수가 만들어지고 기혈수의 상대적 균형과 기의 역동성에 의해서 혈과 수를 끌고 전신을 체순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생명을 영이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혈수의 체순환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생겨 정상 순환 궤도에서 이탈하여 체순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심해져서 전혀 순환하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상 순환 궤도에서 이탈한 기혈수의 순환상의 이상이 곧 병이고 어떤 순환상의 이상이 생겼느냐를 찾는 것이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인데 현대의학에서는 병 이름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도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니 진짜 병은 병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혈수 중 어떤 것이 순환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냐를 찾아야 진짜 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진짜 병인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면 병이 근본적으로 풀리고 치료가 돼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혈수 이론을 모르고는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병을 하나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음양오행설로는 뜬구름 잡기만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고, 현대의학은 병 이름은 잘 지어내는데 병의 원인은 몰라서 정상 치료만 하니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기혈수 이론만이 평생을 바쳐서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의해 이상이 일어나는지 외인, 내인, 불내외인에 대해 강의해 드릴게요.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광약국 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